그날 14살 서지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단 한 번의 계산으로 한 교사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까지는 아직 멀었고 지우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서지우는 그날 아침에도 거울 앞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교복은 이제 옷장 깊숙이 묻혀 있고 대신 미국 중학교의 자유로운 복장이 낯설기만 했죠. 청바지에 티셔츠라는 단순한 조합조차 어떻게 입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누구나 같은 교복을 입어서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옷차림 하나도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 수단이었거든요. 지우야, 아침 먹어. 엄마의 목소리가 계단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김치찌개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죠. 미국에 온 지 석 달째 엄마는 여전히 한국 음식을 고집하고 계셨어요. 아빠는 이미 출근하셨고 오빠는 고등학교가 일찍 시작해서 벌써 나간 후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지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오늘도 또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웃기도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대화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하나가 높은 벽처럼 느껴지는 나날이었어요. 학교 어때? 친구들 사귀었어?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지만 지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라고 부를 만한 관계는 아직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가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어주기도 했지만 지우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면 어색해져서 대화가 끊어지곤 했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 노란 스쿨버스 안에서도 지우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영어로 떠들며 웃고 있었지만 지우에게는 그 소리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 같았습니다. 가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을 느낄 때가 있었지만 고개를 돌려 확인할 용기는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복도를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 사이에서 지우는 더욱 작아 보였고 모든 사람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죠. 사물함에서 책을 꺼내는 것도 서두르게 되고 교실에 들어가서는 가장 뒷자리 구석에 앉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첫 번째 수업인 영어 시간이 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지우는 책상 아래로 시선을 피했어요. 알고 있는 답이라도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발음이 틀릴까봐, 문법이 틀릴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학생들이 웃을까봐 말이죠. 점심시간이 되면 지우는 카페테리아 한쪽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김치통까지. 다른 아이들의 햄버거나 피자와는 확연히 다른 음식이었죠.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을 때가 있었지만 지우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빨리 먹기만 했어요. 학교 시간이 되면 지우는 홀가분해졌습니다.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것만으로도 큰 성취처럼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학교로 오는 길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집에서만큼은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서지우의 하루는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이 소극적이고 위축된 소녀가 머릿속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세 번째 교시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제이콥 로버츠 선생님이 교단에 서는 순간 교실의 분위기는 한층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로버츠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큰 편이었는데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소 냉정한 편이었거든요. 자,
오늘은 2차 방 정식을 배워보겠다. 로버츠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x의 제곱 더하기 3x 빼기 2가 0과 같다는 식이었죠. 지우는 그 순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나? 로버츠 선생님의 질문에 몇몇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지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구하고 있었어요. x는 마이너스 1분의 2 또는 1이라는 답이 저절로 떠올랐거든요. 브리트니, 한번 해보겠니? 로버츠 선생님이 앞자리에 앉은 금발 소녀를 지목했습니다. 브리트니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학생 중 하나였어요. 성격도 활발하고 성적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죠. 하지만 이 문제는 브리트니에게도 쉽지 않았나 봅니다. X는 브리트니가 머뭇거리며 칠판 앞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로버츠 선생님의 시선이 교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우에게 멈췄어요. 서지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지우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지우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우가 더듬거리며 일어서려 할 때 로버츠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아직 2차 방 정식은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 같구나. 로버츠 선생님의 말에는 미묘한 무시하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다들 수학 잘한다던데 너는 아닌가 보구나. 교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작은 웃음소리를 내는 것이 들렸어요. 지우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아시아인이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 루카스라는 학생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견이었나 봐. 메디슨도 거들었어요. 지우는 영어도 못하는데 수학까지 못하면 곤란하겠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점점 커졌고 지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은 아이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 다시 집중해보자. 브리트니, 계속해보겠니? 그 순간 지우의 머릿속에서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이면서 동시에 숫자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칠판의 2차 방 정식뿐만 아니라 더 복잡한 수식들까지 머릿속에서 저절로 풀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령 답을 안다고 해도 이미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로 맞는 답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브리트니와 친구들이 지우 주변으로 몰려왔습니다. 지우, 괜찮아? 브리트니가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로버츠 선생님 말씀이 좀 심했네. 루카스가 말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온 거면 수학은 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메디슨이 거들었어요. 맞아. 내가 아는 아시아 애들은 다 수학 천재더라고. 지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 봐. 아이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특히 특별한 케이스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자신이 정말로 다른 한국인들과 다른 부족한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은근한 무시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어요.
지우는 점점 더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평소보다 더욱 조용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학교 어땠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요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엄마는 딸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점을 눈치챘어요. 지우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움츠러들어 있었고 눈빛도 어두워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아빠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오빠가 학교 친구들 얘기를 하는 동안 지우는 계속 젓가락으로 밥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지우야, 밥 좀 먹어. 엄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너무 안 먹는 것 같은데. 배 안 고파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서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오빠 지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지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야,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우가 고개를 더욱 숙였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계속 지우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아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무슨 일이든 이야기해도 돼. 그때까지 참고 있던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이 지우는 흐느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로버츠 선생님의 차별적인 말부터 아이들의 조롱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주먹을 꽉 쥐었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빠 지우는 화가 난 듯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지훈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빠도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일 당장 학교에 가서 항의해야겠어.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다른 애들이 더 신경 쓸 거예요. 엄마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선생님 말이 틀렸어. 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하지만 정말로 수학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다른 한국 애들은 다 잘한다는데 저만 못하는 것 같아요. 지훈이 지우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야, 잠깐만. 너 진짜 수학 못해? 한국에서는 수학 성적 괜찮았잖아. 그때는 한국어로 배웠으니까요. 지우가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빠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어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수학은 이해했는데 영어로 표현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일지도 몰라. 엄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우는 한국에서 수학학원도 다녔고 성적도 좋았잖아. 그때 지훈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 너 초등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 탄 거 있잖아. 그거 어디 갔어? 지우가 깜짝 놀라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그건 그냥 운이었어요. 운? 야, 그때 문제 풀 때 너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지훈이 흥미진진하게 말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눈이 완전 달라졌다고. 아빠와 엄마도 그때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맞다. 지우가 어릴 때는 숫자, 게임을 정말 좋아했지. 아빠가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 엄마도 추억을 되살리며 말했어요. 선생님들도 놀라시곤 했는데 지우는 그 순간 뭔가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수학 문제를 풀 때의 그 짜릿한 느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춤추는 듯한 감각들이 말이죠. 지우야, 아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충분히 능력이 있는 아이야. 지금은 새로운 환경 때문에 위축되어 있을 뿐이지.
엄마도 지우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괜찮아.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돼. 지훈이 장난스럽게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선생님이 또 그런 소리 하면 형한테 말해. 내가 가서 따져줄게.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족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니 학교에서 받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도 분명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지우는 생각했어요. 내일부터는 조금 더 용기를 내보자고. 그리고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자고. 그동안 숨어 있기만 했지만 이제는 당당해져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지우의 하루 일과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방으로 올라가서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문제집을 다시 꺼내들고 영어로 된 수학 교과서도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수학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이퀘이전이 방정식이고 코어피션트가 계수라는 것을 하나하나 외워나갔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용어만 이해하고 나면 수학 자체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에서 배웠던 것보다 더 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로버츠 선생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2차방 정식 문제들을 출제하겠다. 로버츠 선생님의 말에 교실이 술렁였어요. 몇몇 학생들은 한숨을 쉬었고 브리트니는 어려울 것 같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는 2차방 정식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또 틀리면 어떡하지? 로버츠 선생님이 또 그런 식으로 말하면? 시험지가 나눠졌을 때 지우는 문제들을 한번 쭉 훑어봤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쉬워 보였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기 시작했는데 답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이상했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를 보는 순간 답이 보였거든요. 마치 퍼즐의 조각들이 저절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숨기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30분이 주어진 시험이었는데 지우는 15분 만에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제출하면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나머지 시간 동안 답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검토를 해봐도 틀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며칠 후 로버츠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적이 그리 좋지 않다. 로버츠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평균이 70점대였다. 학생들 사이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리트니는 80점을 받았고 루카스는 75점이었어요. 메디슨은 60점대여서 실망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선생님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한 명만 예외가 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누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궁금해했어요. 서지우. 로버츠 선생님이 지우의 이름을 불렀을 때 지우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나와보겠나. 지우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가자 로버츠 선생님이 시험지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100점 만점. 교실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브리트니는 입을 벌린 채 지우를 바라봤고 루카스와 메디슨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 자신도 너무 놀라서 시험지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로버츠 선생님의 반응은 축하라기보다는 의심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놀랍다.
로버츠 선생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난주까지 손도 들지 못하던 학생이 갑자기 만점을 받다니. 지우는 그 말에서 불쾌한 뉘앙스를 느꼈어요. 마치 자신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식으로 들렸거든요. 혹시 누군가 도와준 건 아니겠지? 로버츠 선생님이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전혀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 아니에요. 지우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저 혼자 풀었어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하다. 로버츠 선생님의 말투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앞으로도 이런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 그날 쉬는 시간부터 아이들의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지우가 정말 만점 맞았어? 어떻게 갑자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같은 속삭임들이 교실 곳곳에서 들려왔어요. 브리트니가 지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와, 지우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공부했어? 하지만 브리트니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칭찬보다는 의구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한국에서 이미 배운 거야? 루카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한국 교육 과정이 더 빠르다고 들었는데. 미리 다 배우고 온 거 아니야? 메디슨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아니면 누가 다 말려준 거야? 아니면 컨님? 지우는 그 말들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실력으로 받은 점수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지내고 싶었는데 오히려 더 주목받게 되어버린 거죠. 그 이후로 지우를 둘러싼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다음 수학 시험에서도 지우는 또다시 만점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로버츠 선생님이 더욱 어려운 문제들을 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3차 방 정식과 함수 그래프까지 포함된 문제들이었는데 지우에게는 여전히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로버츠 선생님이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는 브리트니도 70점, 루카스도 75점인데 서지우만 또 100점이다. 교실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지우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명백한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브리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혹시 시험 문제가 미리 유출된 건 아닐까요? 그럴 리 없다. 로버츠 선생님이 대답했지만 표정은 오히려 브리트니의 의견에 동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관되게 만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랍다. 루카스가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2번 연속 만점이라니. 메디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게다가 영어도 서툰 애가 수학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잘 이해하지? 지우는 그 순간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공부해서 얻은 결과인데 왜 이렇게 의심받아야 하는지 억울했어요. 무엇보다 선생님조차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카페테리아에서 학생들이 지우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지우가 부정행위 하는 것 같다던데? 응, 브리트니가 그러던데. 2번 연속 만점은 좀 이상하지? 한국에서 온 애들은 다 그런 건 아닌가? 아니야, 내가 아는 한국 애는 정직했어. 지우만 특별한 것 같아. 지우는 혼자 앉아있는 테이블에서 그 모든 대화를 들어야 했어요. 도시락을 먹으려고 했지만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브리트니가 학급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선생님, 저희 반 학생들이 다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브리트니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지우의 시험 성적이 너무 갑작스럽게 좋아져서 혹시 부정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로버츠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공정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겠다. 지우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정행위 의혹을 받게 된 거죠. 이제 학교 전체가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것 같았어요. 다음 시험은 특별히 감시를 강화해서 치르도록 하겠다. 로버츠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상담실에도 이건을 보고하겠다. 그날 하교길, 지우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지우는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실망하실지, 얼마나 걱정하실지 생각하니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우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의심받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자신이 정직한 학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상담실에서 지우를 불렀어요. 상담 선생님과 로버츠 선생님, 그리고 학년 부장 선생님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왜 갑자기 성적이 올랐는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반응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이해는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특별 감시 하에 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날이었어요. 교실에는 평소보다 더 긴장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지우가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받을지 궁금해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시험은 좀 특별하다. 로버츠 선생님이 교단에 서서 말했어요. 모든 학생이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 지우는 그 말이 주로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이제야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시험지가 나눠지기 전에 로버츠 선생님이 갑자기 지우를 불렀습니다. 서지우, 앞으로 나와보겠나. 지우가 일어서자 교실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됐어요. 브리트니와 루카스, 메디슨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수학을 잘한다면 로버츠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겠나? 칠판에 적힌 것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복잡한 수식이었습니다. 고차방 정식과 로그 함수, 삼각 함수까지 뒤섞인 문제였어요. 심지어 일부는 대학 수준의 미적분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하버드 대학교 입학시험에 나온 문제다. 로버츠 선생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중학생한테는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 천재라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칠판의 복잡한 수식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브리트니는 저건 뭔지도 모르겠다고 속삭였고 루카스는 완전 미친 문제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이 지우를 보며 말했어요. 어떠나? 할 수 있겠나? 아니면 이제야 본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그 순간 지우는 모든 것을 걸어볼 결심을 했습니다. 칠판 앞으로 다가가서 문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니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복잡해 보이던 수식들이 하나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충분히 주겠다. 로버츠 선생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보겠나. 하지만 지우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이해하는 순간 해답의 경로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거든요. 단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만 생각하면 됐어요. 지우는 칠판 앞에 서서 분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계산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각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점점 입을 벌리고 지켜봤어요. 지우가 적는 수식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지우가 뭘 하고 있는지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났을 때 지우가 마지막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최종 답을 적었어요. x는 3, y는 마이너스 2였습니다. 교실이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로버츠 선생님조차 말을 잃고 칠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로버츠 선생님이 자신의 답안지를 확인했어요. 이건 로버츠 선생님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맞다. 그 순간 교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모든 학생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브리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고 루카스는 저게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하버드 대학 문제를 가져왔고 정답도 미리 확인해 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중학생이 단 10분 만에 그것도 암산과 간단한 필기만으로 완벽하게 풀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로버츠 선생님이 말을 더듬으며 일어났어요. 이 문제는 대학생들도 최소 30분은 걸리는 문제인데 지우는 조용히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로그 함수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삼각함수 항을 치환해서 2차 방 정식으로 바꾸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교실의 학생들은 지우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그 침착함과 확신에 찬 목소리에 압도되고 있었어요. 로버츠 선생님이 칠판에 가까이 다가가서 지우의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분을 사용했고 여기서는 삼각함수의 합성을 적용했군. 그리고 마지막에 인수분해로. 로버츠 선생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모든 과정이 완벽했고 심지어 자신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선생님, 메디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정말 맞는 거예요? 로버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다. 완벽하다. 그리고 지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지우, 너는 정말 말을 잇지 못하는 로버츠 선생님을 보며 지우는 처음으로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험도 제 실력으로 푼 것이었어요. 브리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우,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의심했나 봐. 하지만 지우는 브리트니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의심하는 것과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루카스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잖아. 처음에는 수학을 잘 못하는 것 같았는데 언어의 문제였어요. 지우가 설명했습니다. 영어로 된 수학 용어들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에요. 수학 자체는 한국에서도 잘했었거든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교장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로버츠 선생님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서지우 학생이 하버드 대학 수준의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칠판을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을 중학생이 풀었다고요? 상담 선생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우야, 정말 내가 혼자 푼 거니?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정행위 의혹은 완전히 해소된 것 같군요. 오히려 우리 학교에 이런 뛰어난 학생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로버츠 선생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보여준 태도들이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지우 학생,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수학 특별반 참여를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당신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찬 것을 느꼈어요.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도 의심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교실을 나가면서 지우는 뒤돌아봤어요. 로버츠 선생님은 여전히 칠판 앞에 서서 자신의 풀이를 바라보고 있었고 학생들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우를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달라졌어요. 의심과 조롱 대신 존경과 부러움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학교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우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이 속삭이곤 했지만 이제는 저 애가 천재의 하버드 문제를 10분 만에 풀었다던데 같은 감탄의 목소리들이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로버츠 선생님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수학 시간에 로버츠 선생님이 지우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서지우, 개인적으로 사과하고 싶다. 로버츠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내가 너에게 편견을 가지고 대했다. 정말 미안하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하지만 앞으로는 학생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로버츠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다. 나는 교사로서 정말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 그 대화 이후로 로버츠 선생님은 지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업 후에 더 어려운 문제들을 주기도 하고 수학 경시대회 참가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브리트니와 친구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점심시간에 브리트니가 지우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우, 우리랑 같이 앉지 않을래? 혼자 있을 필요 없잖아. 하지만 지우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여기가 편해요. 루카스와 메디슨도 지우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우. 우리가 너무 심했어. 맞아. 소문 퍼뜨린 것도 정말 잘못이었어. 지우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예전처럼 친해지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친구라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줘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등을 돌렸었거든요. 대신 지우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던 학생들, 조용하지만 진심이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에밀리라는 학생은 지우의 첫 번째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지우, 너 정말 대단해. 에밀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수학 천재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냥 너라서 좋아해. 그 말에 지우는 처음으로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자신을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친구를 만난 것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의 제안으로 지우는 수학 특별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함께
고급 수학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차이 때문에 어색했지만 곧 실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집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은 지우의 성과를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지우가 이렇게 대단했구나.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아빠도 지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혼자 잘 견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오빠 지우는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야, 이제 너한테 수학 가르쳐 달라고 해야겠다. 몇 달 후 지우는 주 단위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습니다. 중학생 부문이 아닌 전체 부문에서 말이죠. 고등학생들을 제치고 받은 상이었어요. 시상식 날 로버츠 선생님이 지우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지우야, 내가 나를 더 나은 교사로 만들어줬어. 고맙다. 지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생님도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편견과 싸우는 법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지우의 수상을 축하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불고기, 그리고 케이크까지 준비된 식탁이었어요. 지우야, 아빠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딸이다. 아니, 원래부터 자랑스러웠지만, 지우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길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숨겨두었던 자신의 능력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용기도 배웠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겠다고. 자신의 능력을 당당하게 발휘하고 편견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는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말이에요. 서지우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소녀가 아닌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학생으로 거듭나면서 말이죠.